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 사이, 그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했으며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이면서도 마지막 장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사람 사이 그 끝없는 이야기.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오후 김순자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전 이사를 간 옆집 박씨 부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박 아주머니는 순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진 사이처럼 금세 옛 이야기꽃을 피웠다. 박 아주머니는 도시에서 살면서 늘 이 동네가 그리웠다고 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이웃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는 김치 담글 때마다 서로 나눠 먹고 아이가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고 그런 게 참 좋았는데.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꼈다. 박 아주머니가 없는 동안 마당에서 혼자 빨래를 널며 얼마나 허전했던지 모른다. 아, 맞다. 우리 텃밭에서 기른 상추 좀 가져가. 순자는 불이 나게 뜰로 나가 싱싱한 상추를 한 보따리 땄다. 박 아주머니는 그걸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마워. 이런 게 진짜 이웃사촌이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두 할머니는 대문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셨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쌓인 정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 도시의 편리함도 좋지만 사람의 온기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보금자리였다. 내일부터 또 매일 보겠네. 박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럼 우리 김장철에는 같이 담가야지. 순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다. 이웃이 있다는 것, 정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는 봄날 저녁이었다. 최진수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 이성호를 만났다. 30년을 함께한 절친이었지만 작년 사업상 돈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린 사이였다. 성호는 진수를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그래, 잘 지내나? 서로 어색해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다른 동창생들이 끼어들어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고등학생 시절 함께 축구를 하고 시험 때는 밤새 공부하며 서로 격려했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야, 너희 둘이 그때 체육대회에서 2인 삼각으로 1등 했던 거 기억나나? 동창생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진수와 성호는 동시에 그 순간을 떠올렸다. 넘어질 뻔했지만 서로 부축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던 그날.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동창회가 끝나고 성호가 먼저 다가왔다. 진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학교 앞 포장마차로 향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어. 나도 미안해. 돈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실 갈등의 원인은 작았다. 공동 사업을 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자존심이 상해 말다툼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30년 우정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리 없었다. 우리가 왜 이러고 있었지?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돈은 또 벌면 되는데 친구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데 말이야. 두 사람은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쌓였던 오해를 풀었다.
진짜 친구라는 건 이런 거였다. 갈등이 있어도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 설 명절이 다가오자 김영철과 김영민 형제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혼자 계신 어머니를 누가 모실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큰아들 영철은 맏이로서 책임감을 느끼지만 아내가 시집살이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다. 둘째 영민은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형, 우리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 영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영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홀로 지내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밤이면 적적함이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영철의 아내 미경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척 그리워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이 났다. 미경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서로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민은 형수의 결정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안했다. 대신 경제적인 부분은 자신이 더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형, 어머니 용돈이나 병원비는 내가 부담할게. 고마워, 영민아. 우리가 함께 모시는 거야. 어머니는 두 아들이 서로 탓하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가족이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라는 걸 새삼 느꼈다.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을 먹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좋구나. 18살 아들 준호의 방문 앞에서 아버지 정수는 망설이고 있었다. 요즘 아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아들은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었고 아버지의 관심을 잔소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준호야, 밥 먹어라. 문 너머로 아버지가 말했다. 나중에요. 시큰둥한 대답이 돌아왔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 영희가 위로하듯 말했다. 당신도 그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실 준호도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공부 이야기만 하거나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의 벽을 쌓게 되었다. 아버지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정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호야, 우리 같이 드라이브 할까? 갑자기 왜요? 그냥.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따라 나섰다.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가 너한테 잔소리만 했구나. 미안하다. 걱정되어서 그랬는데 내가 부담스러웠겠어. 준호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빠도 힘드시죠? 회사 일도 바쁘고. 솔직히 말하면 힘들지. 하지만 너 때문에 힘낼 수 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잔소리 대신 격려를, 아들은 반항 대신 이해를 택했다. 세대 차이는 여전했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 방 앞에서 차를 끓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결혼한 지 3년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색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한다며 이것저것 챙겨주려 하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간섭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수진아, 김치 냉고에 내가 담근 김치 있으니까 꺼내 먹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다. 네, 어머니. 수진은 겉으로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림을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는 늘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마음의 벽이 느껴지는 걸까? 혹시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야. 한편 수진도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나쁘신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냐?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잖아. 어느 날 수진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었다. 고생했구나. 이거 먹고 푹 쉬어. 그 순간 수진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간섭이 아니라 진짜 관심이었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할아버지 박종철은 8살 손자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온종일 스마트폰 게임에만 빠져 있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할 뿐이었다. 민준아, 할아버지랑 놀이터 갈까? 아니요, 게임하고 있어요. 종철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어릴 때는 할아버지와 함께 팽이도 치고 연날리기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달랐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게임에서 어려운 단계를 만나자 짜증을 냈다. 아, 진짜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자 민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몬스터를 잡아야 하는데 자꾸 죽어요. 종철은 게임은 모르지만 손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러자 민준이도 점점 신이 나서 게임의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해 설명했다. 할아버지, 이 캐릭터는 용감한 기사예요. 공주를 구하러 가는 거죠. 오, 그럼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들었던 전래동화랑 비슷하네. 종철은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민준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빠져들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 다음은 말이야.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게임 세계를 존중하게 되었다. 민준아, 다음에는 할아버지도 게임 좀 가르쳐줘. 진짜요? 할아버지도 게임 하실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도 용감한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 다른 세대지만 마음은 통했다. 퇴직 후 2년이 지난 최대현은 마트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 한승호를 만났다. 함께 30년을 일했던 동료였지만 퇴직 전 승진 경쟁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진 사이였다. 대현아, 정말 오랜만이네. 승호야, 잘 지내고 있었나?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근처 카페로 향했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던 중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가 신입사원일 때 매일 야근하면서도 웃었었지? 맞아, 그때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
승호는 대현과 함께 했던 프로젝트들을 떠올렸다. 밤새워 기획서를 만들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경쟁 관계였지만 동시에 동지이기도 했다. 사실 말이야, 내가 부장 될 때 내가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었어. 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랬어. 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먼저 승진해서 미안했어.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경쟁은 경쟁이고 우정은 우정이어야 했는데 둘을 섞어서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참 바보였네. 그러게 말이야. 회사 일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망칠 뻔했어. 대현이 말했다. 요즘 혼자 있다 보니 회사 생활이 그리워. 특히 너 같은 동료가 있었던 게 행운이었어.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경쟁자이기 전에 함께 살아온 동지였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동료의 의미를 깨달았다. 매일 오전 9시 홀로 사는 이영숙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눈인사만 하던 사이였지만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김성도라는 이름의 할아버지도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부인을 떠나보낸 지 3년,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셨구나.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연을 나누게 되었다. 큰 이야기는 아니었다. 오늘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아침마다 여기서 뵐 수 있으니까 하루가 덜 적적해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와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고마워요. 어느 날 영숙이 감기에 걸려 나오지 못했는데 성도가 걱정이 되어 근처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영숙의 집을 찾아갔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감기인데 이렇게까지. 혹시나 해서요. 혼자 사시면 몸이 아플 때 더 힘드시잖아요. 그때 영숙은 느꼈다. 가족이 아니어도 오랜 친구가 아니어도 서로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작은 관심과 배려로 시작된 인연이 때로는 가족보다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깨달았다. 정년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박정호는 아내의 권유로 지역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호 씨, 오늘 할머니들과 함께 요리 수업이에요. 복지사 김미영이 안내해주자 정호는 어색해했다. 평생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기밖에 해본 적이 없었다. 저는 요리를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배우면 되죠. 요리 수업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정호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었다.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며 실수에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정호야, 불 좀 줄여. 너무 세면 타. 네, 할머니. 몇 개월 후 정호는 복지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능력을 살려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간단한 행정 업무도 도와드렸다. 정호 씨 덕분에 우리가 카카오톡도 할 줄 알게 됐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할머니들께 요리도 배우고 인생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호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들도 만났다. 퇴직 후 우울했던 이웃집 아저씨, 자식들이 바빠서 외로웠던 아주머니들. 모두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고 있었다. 나이 들어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좋네. 그러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정호는 이제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가는 것이 즐겁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 봉사는 남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도 도움을 받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일요일 저녁 김순자의 마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박 아주머니, 화해한 지 몇 달 된 절친 성우와 진수, 함께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영철 영민 형제, 서로를 이해하게 된 며느리 수진과 시어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민준이, 재회한 옛 동료들, 공원에서 만난 인연성도,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정호까지. 나이도 관계도 사연도 모두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모두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까 좋네. 순자가 감회 깊게 말했다.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사람들은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성우가 말했다. 젊을 때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겠어. 뭔데? 진수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야.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친구하자. 그래, 우리 평생 친구하자.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마당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전등 불빛 아래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모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이렇게 만났네요. 그러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영숙이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제 나이 70이 넘도록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더라고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손잡아줄 사람, 웃음 나눌 사람, 눈물 함께 흘릴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마당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내일 또 만날 사람들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과 이별, 오해와 화해, 눈물과 웃음이 이어진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그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이 삶을 빛나게 만든다. 결국 사람뿐이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해주세요.